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학의 미주은입니다.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으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도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인 바틱이라는 옷을 입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동안 가족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미주은 방송에 좀 집중을 해볼 계획입니다. 몇 주 동안 잘 보내드리지 못했던 주식 분석 영상이라든지 10년간 10배 성장할 성장주를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이번 주말에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기 전에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댓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JH 킴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미주은 채널은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행운 같은 만남이었어요. 미주은을 만나기 전에는 미국 주식은커녕 한국 주식도 사본 적 없었는데 말이죠. 흐흐. 해해인가요?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향한 도전과 희망에 눈뜨게 해준 이 고마운 인연에 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족이지만 저는 DNA 시퀀싱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새삼스럽지만 캐시우드의 인사이트 대단하네요. 비전공자가 저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하는 걸까, 어떤 비전을 가진 걸까 싶어 새삼 놀랐습니다. 전공자로서 그녀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JH 킴님은요, DNA 시퀀싱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다 그러고 지금 캐시우드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오미주 영상에 캐시우드 인터뷰 영상이 있었죠.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실 그 헬스케어 서비스 쪽에 5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는 의료계 쪽의 결정들이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좀 위험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는 DNA 시퀀싱이 발달하면서 그 메디컬 케어 쪽에 중요한 결정들이 드디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상당한 진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JH 킴님이 상당 부분 동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다시 JH 킴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혹시 DNA 시퀀싱 분야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저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거든요. 혹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 JH 킴님이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나눠주실 수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DNA 시퀀싱이라는 어려운 분야를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요. 자, 댓글 굉장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동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김리지님께서 아주 정성스러운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기에는 일방적으로 미주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시고 또 미주은 채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만 해주셔서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중한 영상들인데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 혼자서 재미있게 반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영상 보내주신 김리지님 그리고 이동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릴 뉴스는요, 바론즈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Retail sales soar as jobless claims drop. 리테일 세일즈가 지금 soar니까, soar라는 것은 이렇게 치솟는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리테일 세일즈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잡리스 클레임이니까 지금 잡이 없어서 그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잡리스 클레임, 그
실업수당을 몇 건이 신청하는가를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테일 세일즈를 보면요. 3월 달에 9.8%가 지금 2월 대비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리테일 세일즈가 올라간 거니까 한 달 만에 10%의 성장은 대단히 좋은 신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월스트리트 아니면 다우존즈의 전문가들은 지금 6.1%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본 리테일 성장은 6.1%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9.8%의 성장이 있었다. 따라서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주에 베네핏 그 실업 수당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19만 3천 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 한 주 만에 19만 3천 명이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57만 6천 명으로 떨어졌다. 이 수준은요, 지금 lowest level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이니까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57만 6천 명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실업수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현저히 줄어가고 있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의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10%나 지금 한 달 만에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면에 보면 경기가 좀 계속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뉴스로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해 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AMD에 관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AMD gets bullish start as Raymond James expects Intel struggles to continue. 자, AMD가 bullish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MD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어떤 투자 기관이 좋은 평가를 줬냐면요.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투자 회사가 AMD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나온 것이 인텔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지금 AMD의 아웃퍼폼을 줬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은 $100를 지금 줬다고 합니다. 예상 주가가 $100인데 현재 주가를 좀 볼까요? 현재 AMD의 주가가 $83입니다. 따라서 $100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요. 100 나누기 83이면 20.5% 그래 앞으로 1년 내에 AMD의 주가가 20.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투자 회사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측을 해준 이유를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인텔이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인하우스 프로덕션에 그 이제 우리가 다 만들겠다. 인텔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인텔의 이제 새로 부임한 CEO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이 그 반도체 제작에 좀 많은 힘을 쏟아서 우리가 설계하는 반도체는 다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인텔이 그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제작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AMD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TSMC가 제작을 하는 이런 컨비네이션이 훨씬 더 인텔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앞으로 오히려 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사 읽어보고요. 참 말이 된다. 아무래도 한쪽만 집중해도 경쟁에서 이기기가 힘든데 만약에 인텔이 설계 쪽에는 AMD랑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제작 쪽에는 TSMC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과 경쟁을 하려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Too simple. Nikola and Blink charging lead down lay for electric vehicle stocks. 어제 사실 그 나스닥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그린 타이달 웨이브는 뭐냐면요. 친환경 기업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코리안 웨이브 그러면 한류잖아요. 그러면서 웨이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린 타이달 웨이브가 있었다. 따라서 친환경 기업 쪽에 투자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행이 페이딩 되고 있다. 조금씩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안 좋은 점이 겹쳤는데요. 보시면은 퀀텀스케이프라는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죠.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대한 공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퀀텀스케이프가 이제 13%가 주가가 빠지면서 다른 주식들도 함께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점은요. 사실 요즘에 글로벌 칩 쇼티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모자른 현상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를 제조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우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제 더해지면서 너무 과열됐던 친환경 기업에 대한 그 집중 현상이 조금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그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 잠깐 살펴보면요. 카누는 8.7% 떨어졌고요. 니콜라 7.4% 마이너스, 월크홀스도 7.9% 마이너스, 어라이벌도 7.2%, 피스커 4.1%, 리오토 7.0%, 하일리온도 5.2%, 뭐 안 빠진 주식이 없죠. 블링크도 지금 8.7%가 빠졌으니까요. 굉장히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좀 괴로운 순환을 당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갈게요. HSBC reportedly barring customers from buying shares of Coinbase. HSBC는 그 홍콩에 베이스를 둔 세계적인 은행이죠. 굉장히 대형 은행인데요. 이 대형 은행에서 그들의 고객들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죠. 왜 코인베이스를 사지 못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사실 HSBC는 그 가상화폐랑 관련된 버추얼 커런시, 가상화폐랑 관련된 그런 그 주식들은 사고 팔지 못하게끔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사실 매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은행이 HSBC고요. This is not a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화폐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HSBC라는 세계적인 은행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배츠에 관한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배츠 reinstates cryptocurrency ban as Dogecoin soars again.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배츠 기억하시나요? 그 한참 세간에 그 화제가 되었던 게임스톱 있잖아요. 그 게임스톱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레딧이라는 웹사이트였죠. 그 레딧에 있는 포럼 이름이 바로 월스트리트 배츠입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게임스톱 뭐 혁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혁명을 주도했던 거죠. 사실 좋게 보면 혁명이고 안 좋게 보면 사태였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그 월스트리트 배츠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는데 월스트리트 배츠에서는 사실 그 가상화폐에 대한 디스커션, 토론이 금지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지가 한 24시간 전에 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 풀렸었는데 다시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도지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다시 우리 가상화폐에 대한 토론은 완전히 금지시키자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은행인 HSBC,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 레딧의 포럼, 주식 토론방인 월스트리트 배츠에서도 가상화폐의 토론이라든지 가상화폐의 그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측의 의견 그리고 태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죠. 그래서 한쪽은 가상화폐의 미래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 베팅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은 가상화폐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좀 막고 있는 그런 양쪽의 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기사는 보잉에 관한 기사입니다.
Boeing bull case at Jefferies implies nearly 50% upside. 보잉의 불 케이스, 그러니까 가장 좋게 보는 케이스가 지금 제프리라는 투자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보니까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주식의 가격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프리즈라는 투자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2023년까지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주식의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는 300입니다. 300이면은 사실 지금의 가격에 비해서 50%까지는 아니고요. 한 20% 정도 되죠. 왜냐하면 현재 가격이 250이기 때문에 250에서 300까지 올라가면 20%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 케이스고요. 여기 보면은 베스트 케이스가 있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보면 3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375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나누기 250 해보면 1.5가 나오죠. 따라서 5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쿠에 관한 기사입니다. 로쿠 closes on acquisition of Nielsen's advanced video ad business. 이 기사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요. 닐슨이라는 회사를 기업 인수한다라는 기사를 전해준 적이 있는데 기업 인수가 클로즈 됐다, 마무리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닐슨은 이제 어드밴스 비디오 애드버타이즈먼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로크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회사고요.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를 생각하면요,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료가 있잖아요. 그런 구독료를 내고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그냥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로크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가입비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가입비가 없는 대신 로크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봐야겠죠.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중간에 광고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로그 같은 경우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입비가 없으니까 무료로 보는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시청해야 되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로쿠가 인수한 닐슨즈라는 회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디오 오토매틱 컨텐츠 레코그니션 앤 다이나믹 애드 인서션 테크. 비디오를 오토매틱 컨텐츠 레코그니션이니까 그 컨텐츠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시청자가,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가 비디오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컨텐츠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이나믹 애드 인서션이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스포츠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운동화라든지 스포츠웨어 같은 광고를 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은 뭐냐면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를 넣어주는 그런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닐슨즈라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로쿠가 닐슨즈를 인수하면서 노리는 점은 조금 더 이제 광고 효과가 높아지면서 광고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리테일 인베스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죠. Retail investors are buying these stocks into the reopening, UBS says. UBS는요, 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은행이죠. 이 은행에서 얘기하기를 리테일 인베스터들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아래의 주식을 사고 있다. 근데 이 주식들은 다 리오프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재개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UBS에서 내줬습니다. 근데 이번 UBS의 기사는요, 그냥 막 내보낸 게 아니고요, 추측성 기사가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UBS가 리테일 인베스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주식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는지, 바잉, 매수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게이지라는 것은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석을 했냐면요. 지금 스크린 스루 더 프롬즈 리테일 마케팅 메이킹 데이터니까 그 마케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어디를 뭐를 보여주냐면요. 넷플로우, 교통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주식들이 가장 지금 매매 현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매매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이 볼륨을 퍼센티지 오브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어떠한 주식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지 그 탑 15을 뽑아준 것 같습니다. 자,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지난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주식의 그 순서를 지금 15개를 랭킹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주식을 보니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미국의 항공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항공사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달덴 레스토랑트. 그래서 지금 레스토랑 기업이 두 번째로 높은 매매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L 브랜즈, 굉장히 큰 패션 기업이죠. 네 번째가 데이브 앤 버스터즈. 데이브 앤 버스터 역시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AMD, 여섯 번째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이고요. 테슬라가 또 여기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6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7위가 사우스웨스트, 그 밑에 보잉도 있고요. 페이팔, 코스트코, 그리고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은 그 카지노도 가지고 있고 호텔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조트 그룹을 얘기하고요. 페덱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번째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요, 주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그 맥주 아시죠? 코로나를 판매하는 주류 제조업체 그리고 판매업체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15번째 자리를 델타 항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실 그 테크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마이크론도 들어가 있고 AMD, 테슬라,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지금 당당 최근에 개미들이 많이 매매하는 주식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버진입니다. 어제도 제가 버진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버진 갤럭틱 스톡 drops as founder marks another insider sale.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차드 브랜슨이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150밀리언 정도,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어제 굉장히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 13.6%, 그래서 지금 주가가 23달러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오늘도 제가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더라고요. 버진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 기회인지 지금 팔아버려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고 걱정, 우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5.6 밀리언 주를 판매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리차드 브랜슨이 지금 56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주식이요. That leaves him with 24% stake in the company. 그러니까 원래는 리차드 브랜슨이 전체 그 회사의 지분 중에 26%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26% 중에 2%를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창업자가 무려 24%나 되는 그 스테이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버진 갤럭틱이다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4%의 지분은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지분을 창립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창립자가 이 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믿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버진 갤럭틱의 주식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 12월이었죠. 주가가 7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 7달러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보시면은 33달러까지 올라가잖아요. 33에서 다시 떨어지죠. 11달러, 다시 20달러, 15달러, 24달러, 뭐 계속 반복됩니다.
4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15달러로 떨어지고요. 다시 22달러, 17달러, 32달러, 또 23달러, 그리고 이번에 이제 5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27로 떨어지고 다시 또 34까지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어제 23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팩트를 우리가 합쳐볼까요? 지금 아직도 창립자가 20%가 넘는 스테이크,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버진 갤럭틱이다. 그리고 아직 버진 갤럭틱의 전성기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버진은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버진을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많은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그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버진의 주식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결국은 이 그 점선으로 표시를 해보면 결국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 코인베이스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BTIG gives Coinbase a buy rating after its Nasdaq debut. Sees 50% upside from here. BTIG라는 그 투자 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에다가 바이 레이팅을 줬고요. 그리고 지금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주가에서 말이죠.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 코인베이스가 가장 핫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오미주 영상,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클립은요, 코인베이스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기사, BTIG의 그 애널리스트가 직접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CNBC에 나와서 이 애널리스트가 왜 그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좋게 보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를 그 좋게 생각하는 입장은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구나,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인데 끝까지 미주은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에는 한동안 제가 진행하지 않았던 주식 분석에 관한 영상, 또 10년간 10배 성장할 성장주 소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말 동안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hares of Coinbase slightly lower today following its trading debut yesterday. BTIG initiating the stock with a buy and a $500 price target today. The firm saying it's positioned to be a primary beneficiary of the increasing adoption of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Let's bring in the analyst behind that call, Mark Palmer. $500. So you think this should be a $130 billion company? Why? What are you comparing the valuation to? That's right. You know, in our view, Coinbase falls in the same category as other companies that are on the front end of an enormous open-ended growth opportunity that has arisen due to the adoption of a new technology. What kind of names are we talking about? Tesla, Zoom, Snowflake, and the like, that command premium multiples because their growth is enormous. Their positioning within their industry is unique. And they're going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at. Coinbase is particularly well positioned, just given the fact that it is the easiest on-ramp for both retai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o the world of cryptocurrency. It is also a safe and comfortable means of transacting, given the fact that the company, since its founding in 2012, has adhered to regulations in a very strict manner, and at the same time has never been hacked. Now, if you look around the world of cryptocurrency, there are some very big, prominent exchanges that have been hacked. They can't make that claim. Clearly, Coinbase, it fits into a category where if you're an institutional investor, you're not going to be taking career risk by choosing to work with Coinbase. I mean, all good points, and clearly that's an elite club when it comes to valuations, a Tesla, a Snowflake. Mark,
Isn't it just correlated, though, with the price of Bitcoin? If Bitcoin slides, and we've seen some huge moves in that underlying currency, commodity,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doesn't Coinbase just do whatever Bitcoin's doing? Well, there's definitely a correlation between the price of Bitcoin and Coinbase's stock. I mean, what we particularly se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price of Bitcoin and what are known as monthly transacting users,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rics in the Coinbase story. If you look at the first quarter, we calculated that there's about a 96% correlation between the two. You cannot get around the fact that Coinbase is very much a play on the adoption of Bitcoin and digital assets writ large. That's just what it is. We happen to believe that Bitcoin is a fantastic store of value, and that given the inflationary pressures that we have seen at a macroeconomic level, it will continue to see upward pressure over time. Coinbase is in a position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at, not only on the retail side, but very importantly on the institutional side. And I think that that's a part of the story that might not get enough attention, especially with the company's launch of its prime brokerage platform in January. The idea here is to put together custody, over-the-counter trading, lending, staking, put it all into a package so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are able to get that on-ramp into crypto, be able to keep their assets safe, and be able to earn on them. Now, one of the things that is fantastic about the prime brokerage business as it pertains to equities is securities lending. It's a huge business, a highly profitable business. We believe that Coinbase is particularly well positioned to be a lender of crypto in that same way to institutions and to grow accordingly.